제 동생이 뽑아준 베가스 매크로우입니다. 베가스 매크로우. 거의 처음 비디오나 다름이 없어서 얘랑 같이 영상 찍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게 저는 콘텐츠 창의진흥원에서 주최하는 창의인재 면접에서 최종 탈락을 했습니다. 최종 면접까지 보고 가서 떨어지니까 정말 말로 이룰 수가 없더라고요. 기분이 우울하고 그래서 새벽에 술을 깠었습니다. 근데 한 잔밖에 못 마셨어요. 너무 새벽이라서. 그리고 심지어 결과가 어떻게 된 건지 메일을 보냈었는데 메일을 보내도 답변이 없고 뭐 불합격이면 불합격이다라고 말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런 것도 없고 또 결과를 알게 된 것도 네이버에 유명한 그림쟁이들의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에 정말 대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혹시 올라온 사람들이 있을까? 문의한 사람들이 있을까? 이런 거를 쳐보고 막 뒤져보고 진짜 별의별 사이트를 다 들어가서 뒤져보고 나서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메일 못 받은 거니까 그럼 저는 떨어졌겠구나 생각을 하고 불합격 메일이라도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최종이니까지 면접을 봤는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도 메일은 없습니다. 원래 19일에는 나와줘야 하는 건데 지금이 2일이거든요. 지금까지도 메일 확인했을 때 메일이 없는 거 보니까 네 없습니다. 20일부터 시작하는 일정이니까 귀엽죠? 그래도 제가 어떻게 면접까지 가게 되었는지 또 면접 준비는 어떻게 했고 어떤 질문이 나왔는지 과정을 공유 드리면 나중에 지원하실 분들이나 미래에도 제가 또 지원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걸 봤을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준비를 했고 어떻게 면접 준비를 했고 그리고 어떤 질문이 나왔는지 제 답변들이랑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탈락 이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미래 방향까지 좀 잡고 왔어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서류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했냐면 그냥 거기서 하라는 대로 다 했던 것 같아요. 캐시트 넣으라면 캐시트 넣었고 자기소개서 넣으라면 자기소개서 넣으라고 했는데 이런 거 보이시나요? 베리어 프리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거를 제가 체크해서 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나라에서 지원하라고 내려온 공고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라에서도 뭔가 그냥 냅다 돈을 주긴 좀 그렇고 좋은 공공사업의 취지인 것처럼 보여지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람차게 돈을 쓴 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베리어 프리 프로젝트라는 취지의 내용도 담고 있다. 이 프로젝트도 준비 중이다. 라는 식으로 장애인들도 장벽 없이 웹툰이라는 이 작품을 즐길 수 있다라고 어필을 하면 더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서류가 합격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확률을 하나씩 올리는 거예요. 제가 사실 베리어 프리 프로젝트도 여기서 처음 먹고 이 서류를 준비하면서도 처음 이제 조사를 하게 됐는데 이런 식으로 도전의 범위를 넓혀가고 과정을 좀 넓히다 보면 합격할 확률이 하나씩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저는 거의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2장 가까이 썼습니다. 원래 1장 정도의 칸이 돼 있었는데 2장을 적었고 또 읽기 쉽도록 한 문단씩을 이렇게 막 적었거든요. 어떤 느낌이냐 보여드리면 좀 다른 거는 긴 사적인 게 들어있어서 이런 식입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단락단락으로 띄어쓰기를 해서 최대한 이제 심사자들이 읽을 때 편하게 읽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캐시트를 첨부하라고 하면 캐시트도 되게 예쁘게 첨부를 했거든요. 글씨체도 다 통일을 시켰고 그리고 이것도 보여드리면 그래서 이런 거 보이시나요? 멘토의 프로젝트에 견습 병행 희망하는 거? 이런 거 다 체크를 했어요. 이런 게 다 확률을 다 하나하나 높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는 전부 다 체크를 했고 캐시트도 부끄럽지만 이런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예쁘게 꾸몄어요. 좀 예쁘게 꾸며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 진짜 예쁘다 이런 느낌이 들도록 꾸몄습니다. 원래 같으면 캐시트 희노애락 얼굴 다 빵면으로 이렇게 넣고 하잖아요. 그런 거 안 하고 그 뒤에 이제 붙이라는 대로 것 정도를 완벽하게 해서 보냈습니다. 서류는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 질문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되게 콘진원에서 이거 창의 인재로 하는 거 보면은 장르가 되게 다양해요. 연기도 있고 막 엄청 많더라고요. 웹툰 분야만 있는 게 아니고 만화도 있어요. 출판 만화 쪽. 출판 만화도 있고 되게 많은데 그거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의 면접 후기를 다 뒤져서 공통적으로 나온 질문들을 다 취합을 해서 그것들을 다 일단 넣고 또 그거에 해당하는 이제 예시 답변들을 챗 GPT한테 좀 말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엄청 많죠. 거의 10몇 장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해서 근데 그냥 외울 수가 없는 게 너무 양이 많잖아요.
정말 좋은 답변들이긴 한데 또 웬만한 거 괜찮은 것들은 좀 이렇게 체크를 해나가면서 빼나가고 잘 안 외워지고 이러는 것들은 키워드를 이제 만들어 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려진 것들이 한 4장 정도 되고 이 4장으로 2시간 반 동안 밖에 걸으면서 외웠어요. 근데 이제 겹치는 질문들이 많았어요. 지원 동기가 뭐 이랬다 이런 것들은 사실 1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이 장르를 골랐냐, 그리고 뭐 이 장르에서 하고 싶은 핵심 주제가 뭐냐, 아니면 타겟층을 주고 싶은 이제 영향이 뭐냐, 이런 것들은 약간 다 비슷한 결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중복해서 질문을 할 리가 없기 때문에 키워드를 한 2개만 외우고 있으면 어떤 질문이 나와도 그 부분들은 이제 외우면서도 많이 줄여나갔던 것 같습니다. 되게 연결이 되는 것들이 많았어요. 질문은 다양한 형태였어도 답변은 하나로 이어지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1분 자기소개를 많이 외웠었고, 그다음에 이제 필수적으로 나온 질문들, 뭐 지원 동기나 자기 작품에 대한 뭐 설명을 해달라. 그래서 그 1~2개 정도를 이렇게 외웠던 것 같습니다. 2번째는 면접 후기인데요. 어떤 질문들이 나왔냐면 이렇게 기존에 있던 부분에 동그라미로 표시도 했었고요. 나온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공고를 해주신 대로 1분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 황당했던 기억은 거기 있는 심사위원분들이 10명 좀 넘게 계셨던 것 같은데 거기 있는 분들이 다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밖에서 대기했을 땐 박수 소리가 들리진 않았는데 다 박수를 쳐주셔서 기분 좋은데 뭔가 황당한 거예요. 뭐 면접 때 이렇게까지 박수를 쳐주나? 물론 제가 예술계통에서 일을 했었고 그쪽에서 경력이 있었던 사람이라서 작가님들을 대하는 게 또 이런 게 기존 다른 업계보다는 좋게 말해서 좀 아이 다루듯이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박수까지 쳐주실 줄은 상상도 못해가지고 그 현장에서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면접이라서 좀 가식적인 웃음을 띄어가면서 하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박수까지 쳐주셨으니까 잘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다 쳐줬었나?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고요. 어쨌든 박수는 쳐주셨어요. 자기소개 1분 자기소개 끝나고. 그래서 일단 1분 자기소개는 진짜 중요한 건 맞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 2번째로는 저는 꽤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거의 보통 이렇게 쳐보면 한 3개 정도 질문을 한다고 하시는데 10개 정도 넘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준비했던 것 중에 거의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떨어진 거 보면 서류가 엄청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진짜로 붙을 사람들은 한 3개 정도만 질문을 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질문을 꽤 많이 받았음에도 결과적으로 떨어진 거 보면은 질문 개수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어떤 질문들이 나왔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일단 1분 자기소개가 나왔었고, 두 번째는 어떤 독자를 타겟층으로 만들어줬냐, 세 번째는 제가 고른 장르가 SF에다가 BL이었어요. 완전 마이너 오브 마이너를 골랐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질문들을 다 준비를 해갔었거든요. 근데 파를 이제 80파를 설정을 하셨는데 이거 언제 가능하다고 보시냐, 보통 BL은 80파까지 하지 않는다. 근데 제가 봤던 모든 상위 탑 클래스 작품들은 거의 기본 100화에서 좀 말문이 막혔지만 이제 세부적인 이야기들을 했어요. 뭐 1부, 2부로 나왔었고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은 신인 작가는 이렇게 리스크를 감수할 이유가 없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면접이니까 최대한 좋은 인상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뭐 블라블라 트리트먼트라는 지도도 있고 있으면은 뭐 가능하다. 이미 뭐 25화, 30화까지 트리트먼트도 다 짜놨고 80화도 사실 1부, 2부로 나눠서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습니다. 다음에는 이거는 좀 변형된 질문이었는데 보통 SF 장르 도전 안 하고 BL도 도전 안 한다. 근데 2개를 다 고른 이유가 있냐, 뭐 수익성이 안 난다면 뭐 장르 바꿀 생각도 있냐, 이런 거를 질문을 준비를 했었는데 질문이 들어왔던 거는 SF랑 BL 중에 버리면 뭐를 택할 거냐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저는 또 그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준비를 안 해갔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SF랑 BL 중에 뭘 택할 거냐고? 근데 그 와중에 원래는 주 장르가 뭐 BL이잖아요. SF는 뭐 배경적으로 바뀔 수 있는 선택이라고 한다면, 근데 제가 건담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본심이 나와서 BL 버린다고 SF는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찰나의 순간에 SF는 지키되 그냥 주인공만 여자로 바꾸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BL을 버리겠습니다 이랬는데 그거 질문하시는 남성분이 어떤 위치에 계신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얼굴이 이렇게 좋지 않은 인상을 남겼더라고요. 그래서 잘못 말했구나 그때 속으로 망했다 조금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면 BL 뭐 수익성 낮은 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도 물어보셨고, 웹툰 시장에서 본인 작품에 경쟁력이 있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었고, 이것도 비슷한 질문인데 뭐 연기에서 뭐 이 작품의 핵심 주제가 핵심 차별화된 매력 포인트가 있냐, 이런 것도 그냥 질문이 제가 준비했던 거에 다 있던 거라서 그냥 차분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캐릭터를 키워드 형식으로 말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건 좀 미스테이크였습니다.
이거에서 말을 좀 못해서 떨어졌나 싶기도 했었던 게 캐릭터 키워드를 준비를 안 해갔어요. 메이저면은 댕댕 남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소신여주 이런 거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스토리에만 메모리 돼가지고 스토리에 대한 주제 키워드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막 댕댕 남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그때 막 머리 짜내가지고 막 얘기했는데 그게 또 장르적으로 남성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부끄러운데 그 앞에서 뭐 댕댕 댕댕공이고요. 얘는 내 사람 한정에서 댕댕 남주고요. 원래 근데 다른 남자한테 막 다른 사람들한테는 엄청 차가운데 내 사람한테만은 다정하고요. 막 이런 식으로 줄줄 얘기하는데 벌써 여기서 땀이 삐질삐질 흐르면서 이거 좀 망했을지도 실수를 좀 했던 부분입니다. 여기서 떨어졌다고 말을 하면 사실 할 말은 없어요. 그러다가 왜 10대를 범위로 잡았냐? 죄송해요. 저희 집에 터줏대감 강아지분이랑 거북이들이 시끄럽게 해서 다시 쭉 말씀을 드려볼게요. 연계에서 한 분이 날카롭게 좀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게 막 이제 작가님이 지방에 사시는데 지방까지 가실 수 있냐? 이런 질문들을 가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약간 제가 말을 이전에 했던 것들에 연계되는 질문들인 거예요. 제가 일본 자기소개를 할 때도 제가 해외에서 산 경험이 있어서 거기서 뭐 글로벌적인 감각이 길러졌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는데 갑자기 뒷부분 질문하실 때 근데 부산에도 사시고 막 한국에 지방에 사시는데 거기까지 가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일본 자기소개 때 처음에 했었는데 이렇게 하다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해외에서도 많이 살고 갔다 왔었기 때문에 지방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막 다들 막 박수치고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좋은 분위기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그분 한 분께서 계속 날카롭게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하셨죠? 이렇게 하시는데 뭔가 앞부분에 다 말을 했던 건데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뭐지? 되게 날카로우시지만 내 질문을 안 듣는 건가? 막 그런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네. 그리고 원래 이게 뭐 제가 말을 하다가 이렇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원래는 19금으로 이제 연재를 하려고 했다. 아무래도 그게 대비가 빠르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그런 작품들의 뭐 수요가 금전적으로 많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다가 또 그 날카롭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본 서류에는 10대도 범위에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준비를 해갔던 부분이긴 한데 이게 공공사업이잖아요 어쨌든. 근데 거기다 냅다 지원은 19금인데요. 이렇게 말을 하기도 좀 그렇고 지원 서류 넣을 때도 19금을? 내가 생각해도 19금을 뭐 막 이렇게 발표를 할 수가 있나? 남들 앞에서? 이게 공공사업이니까 위에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기업 입장에서도. 그래서 19금은 절대 뭔가 안 뽑아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10대로 이렇게 한 건데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래도 공공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좀 수위를 낮춰서 이제 설명을 이렇게 드렸더니 그것도 막 이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약간 혼란스러운 거? 제가 항상 약간 징크스가 있는데 분위기가 좋고 뭔가 잘 본 것 같다 싶으면 떨어지고 나 진짜 못 봤다. 진짜 떨어졌다. 이번에 진짜 망했다 싶으면 붙는 좀 그런 징크스가 있어서 이번엔 이렇게 분위기가 좋고 잘 붙었는 잘 말했는데 뭔가 좀 불안한 거예요. 너무 잘 봐서 잘 말했는데 그럼 또 혹시 징크스 발동하는 거 아니겠지 했는데 징크스 발동했습니다. 징크스 발동했어요. 아무튼 이런 질문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SF랑 BL 중에 장르 뭐 하나 선택할 건 뭘 선택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제가 SF를 선택한다고 했잖아요. 그 선택한 이유를 말을 할 때도 원래는 약간 로맨스 판타지처럼 판타지적인 거를 하려고 했는데 그 배경을 하는 BL은 너무 많다. 좀 독창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SF를 선택을 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중에 이제 어떤 남성분께서 아는 맛이 재밌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할 말이 좀 없었는데 그것도 맞는 말씀이십니다라고 말을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도 좀 약간 공수치한 대답이 되긴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게 원래는 19금으로 제작을 했다고 말을 했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혹시 뭐 19금으로 연재할 생각도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원래 이거 19금으로 기획한 거다. 19금으로 연재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 질문을 받고 면접이 마무리가 됐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나왔습니다. 시간은 정말로 6분 정도밖에 안 걸렸는데 근데 나올 때도 하나 마음에 걸리던 건 거기 작가님들이 계셨는데 그 작가님들한테 뭐 그 외에 질문 있냐 작품 질문 있으시냐라고 하실 때 다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인터넷을 또 막 뒤져보니까 작품 질문을 안 하면은 좀 떨어질 확률이 많은 것 같아요. 뭔가 작가님들이 이 작품에 관심이 있으니까 내가 키워주고 싶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작품에 대한 질문이 하나도 없다면 작가님들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으니까 아무튼 작가님들 마음에 들어야 된다. 냅다 하고 싶은 장르를 하면 좀 저처럼 최종까지 가서 탈락에 쓴 고배를 마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면접은 이렇게 느낌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떨어진 이유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장르가 선정하기가 그랬다. 저는 BL 장르였고요. 그 가운데서도 SF BL입니다. 그 과정에 이거 지원한다고 사업자까지 폐업시켜갖고 너무 아깝거든요. 이건 좀 딴 얘기고요. 어쨌든 제가 건담을 진짜 너무 좋아해갖고 건담 요즘에 새로 나온 거 아시죠? 그것도 이제 새로 보려고 준비하는데 이게 한국에서 인기 있는 장르도 아니고 좀 남성향이고 여러 가지 짬뽕이 되다 보니까 장르 선정을 좀 잘못한 거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최종까지 갔으니까 뭐 됐다고 치지만은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떨어졌기 때문에 장르 선정이 좀 그립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림 실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림 실력이 제가 기성 작가님들만큼 뛰어나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원하신 분들 중에 그림 엄청 잘 그리시는 분들 많을 거잖아요. 옛날 거 막 뒤져보니까 어떤 곳에서는 막 발표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잘 그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세 번째는 이제 금전을 안 벌고 그거에 대한 많은 스트레스로 집중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몸이랑 정신 회복을 위해서 거의 집에서만 놀고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좀 스트레스도 있었고 금전적으로 아무래도 쪼달리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이제 제 기분과 이런 걸 다운시키는 요소가 되지 않았나. 그게 다른 분들에게도 좋지 않게 보여졌을 거란 생각은 합니다. 하루밖에 시간이 없었는데 2시간 반 동안 밖에 걸으면서 외웠거든요. 그래서 잘 외워지긴 했어요. 질문을 진짜 많이 준비해갔는데 보이시죠? 거의 4장이나 이렇게 준비를 해갔는데 그래도 잘 외웠습니다. 그래서 그거 솔직히 그 위압감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전반적으로 좀 다운된 모습이 아니었나. 그래서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자기관리 부족했다. 집에서 쉬다 보니까 많이 먹고 작업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하면서 자기관리가 많이 부족해졌던 것 같아요. 그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인상이 좋지 않게 보였을지도 모른다는 이제 제가 생각한 탈락 요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5번째는 저는 이 정도만 제출을 했어요. 완성된. 근데 이제 되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보통 공공사업이나 이런 경쟁하는 부분에서는 거의 완벽하게 1화까지 다 완료를 해서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거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내는 경우일 테니까. 그런 분들이 해보면 20컷 정도로 면접 기회까지 주신 거 보면 또 나쁘게 생각할 것만은 아니지 않나. 아니 그럼 면접을 부르지 말던가. 2대1 중에서 내가 1위니까 진짜 킹받네요. 그리고 6번째는 그 회사랑 좀 방향이 안 맞았겠죠? 제가 알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거기 회사 분들의 분위기나 그 회사가 원하는 지향성이 안 맞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도 꽤 19금 작품도 많고 BL도 많고 엄청 다양한 장르를 하시는 걸 보고 갔는데도 결은 뭐 안 맞았나 봅니다. 이상으로 제 콘진원 이제 어떻게 면접까지 가게 되었고를 말씀드렸고요. 면접을 어떻게 준비를 했고 어떤 식으로 이제 탈락을 하게 됐으며 제가 생각하는 탈락 과정이랑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발전을 할 건지에 대해서 정리를 쫙 해봤습니다. 제 목표는 그래도 올해 상업작가가 돼서 계약을 맺거나 데뷔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목표는 갖고 있는데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저처럼 웹툰 작가 지망생 분들이 계시면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저랑 같이 정보 교류도 하고 동반자로서 함께 나아가 봅시다. 안녕.